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따스한 봄 기온이 가득해야 할 요즘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름같이 무더운 날이 계속됐죠.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이상 기후 현상은 날이 갈수록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 기후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듣기로는 금세기 말에 대규모 기후 변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죠. 예. 여기서 2014년 말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구 기후 미래에 대해서 밝혔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빠르고 심각하게 기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말이죠. 근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슈퍼 엘니뇨의 발생, 그리고 강한 태풍과 폭풍우 발생, 극지방의 대규모 해빙,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아주 초강력 현상들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2014년에 기후 변화를 두고 블랙스완이다 이런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죠? 백조는 원래 하얀색이죠. 예. 때문에 검은 백조인 블랙스완이 나타날 확률은 아주 매우 낮은데요. 바로 기후 변화가 블랙스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최악의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나사의 기후과학자인 제임스 한센은 우리가 젊은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센 박사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감축하지 않는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구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만일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금세기 말에는 대규모 지구기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2050년에는 전국의 80%에 이르는 지역에서 폭염의 위험이 배로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였는데요. 이 연구는 기후변화 예산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기후변화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온과 강수량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이죠. 이 기관에서 발표한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연평균 9조 원인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그대로 유지될 때 2040년 기후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장벽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예상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 추세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온실가스 시나리오 RCP 8.5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그럴 경우 2050년대 전국의 75%, 37.8%가 각각 폭염, 폭우 위험이 배 이상 심화되고 0.9%는 해수면 상승 위험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3,479개 읍면동 중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위 16%의 관심 지역 중에 5.8%는 2050년 폭염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연평균 4조 원의 조기 예산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예. 재난 증가와 대응 능력 감소라는 악순환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2020년 이후에 증액된다면 기대 효과를 얻기 어렵다면서 기후변화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후변화에서 이제 어느 때가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냐에 사실 많은 기후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가 이제 인류의 힘으로 막기 힘들어지면서 재앙으로 변하는 시점을 늦춰야 하는 것이 정부나 세계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기후와 문명을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지구 재난을 그린 영화에 대한 토론을 벌 때가 있거든요.
뭐 투모로우, 뭐 2012, 또 설국열차와 같은 재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익스트림 웨더는 과거에 있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즉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기후 변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뭐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떤 시점이 되면 아주 강력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적응에 실패하면 세기 말엔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 25일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2100년에 한국 인구는 약 2천만 명 정도다.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900만 원이다. 이렇게 각각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예. 이들이 사용한 시나리오는 장기간에 걸친 기후정책 수립 또 분석을 위해서 IPCC에서 개발한 공동사회 경제 경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라든가 경제라든가 토지 이용 또 에너지 사용 등 사회경제 분야의 주요 지표들이 2100년까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정말 충격적인데 그렇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확산시키는 소위 말하는 저탄소 기후 적응 사회 시나리오. 이 경우에 세기 말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3,992만 명, 1인당 GDP는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탄소 기후 비적응 사회 시나리오의 경우 인구는 2,052만 명, 1인당 GDP는 8,9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김영주 산업기술원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정하는 장기 시나리오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주로 기후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나리오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 등의 사회 경제 부분에서 기후 변화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최선의 사실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인구가 줄어든다. 좀 속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지만 실제 미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미래에 대응하는 정책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연구가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